2020년 1월 12일입니다. 일요일 저녁이고요. 밤 9시 정각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 칼럼을 하나 읽으려고 하는데 역시나 그렇게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먼저 내용 읽기 전에 제가 밑자락을 좀 깔자면은 재밌는 사건도 많고 저도 재밌는 일 좋아하는 성격이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 히히닥거리면서 제가 재밌는 일을 영상에 남기고 그렇게 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기분이 좋지 않는 칼럼일 수도 있는데 꼭 짚고 지적을 해야 될 만하기 때문에 읽으려고 해요. 이 칼럼은 올해 들어와서 날짜가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은 단연 탑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칼럼인데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일보 2020년 1월 9일 목요일자 신문이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임을출이라고 합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라고 합니다. 제목은 다시 보는 김정은 리더십과 답방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연말에 열린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되고 결정된 내용들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김정은 당위원장은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물론 주요 당정군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7시간에 걸친 연설을 통해 전략적 노선, 정책, 그리고 주요 국정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리의 대북 통일 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 무기 개발을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핵심 키워드는 줄곧 강조해 왔던 대북 적대시 정책이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대북 제재를 지칭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 기간 남북 관계는 개선되기 어렵다는 우울한 전망을 가능케 하는 대목들이다. 그간 보여준 김 위원장의 은행일치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하면 이 같은 대미 정책 방향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고수될 것이다. 신형 전략 무기 개발이 어느 수준에서 과시되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 운신의 폭은 더 좁아질 수 있다. 결국 현 단계에서 우리의 남북 관계 돌파 전략도 비핵화 진전과 적절히 연계된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대북 제재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셈이다. 또한 우리는 외교, 군사안보, 통일, 경제 분야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이것이 대내외 환경구조 속에서 어떤 전략적 노선과 리더십 스타일로 표출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2년 집권 이후 지난 8년간 보여준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관찰해보면 외교, 안보, 경제 분야 모든 정책에서 높은 수준의 일관성이 발견된다. 또 그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대가 협력적으로 나오면 협력적으로, 대결적으로 나오면 철저히 대결적으로 대응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면 그는 대미 핵공격 위협으로 대응하는 치킨 게임을 불사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같은 처벌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경제와 문명국가 건설을 동시에 추진했고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북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에도 일정한 진전을 이뤄냈다. 북한 전역에 28개에 이르는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개방 의지도 보였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태도, 과감하고 저돌적인 추진 방식,
명예와 자존심을 중시하는 성향,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달성하고야만은 청취욕 등은 눈여겨볼 만한 특징들이다. 이번 전원회의를 지휘하는 과정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파격적이며 대담한 그리고 치밀한 리더십을 과시했다. 일군들에게 간부들을 말합니다. 직접 국정 목표와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북한 내부의 치부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핵심 간부들과 주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호소하는 김일성식 연설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대미 외교 정책에서는 위협적 수사를 사용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판을 완전히 깨지 않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는 노련함도 눈길을 끈다. 물론 허점도 보인다.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 무모하고 공격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져 보인다. 과도한 승부욕, 비타협적 태도,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일사불란함 추구, 강대국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태도 등등.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답방은 한반도 평화 구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최대 변수다. 답방을 실현시키고 남북 관계의 반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김정은 리더십을 다시 제대로 탐구하는 일이 급선무로 보인다. 예, 읽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용어를 읽는 것도 참 힘들었고, 일단 문맥 자체, 맥락 자체가 너무나도 분노를 일으키는 내용이지만 제가 최대한 침착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 어떻습니까? 완전히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보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이 글을 쓰고 있고요. 김정은 답방이 한반도 평화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연결일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지금 한창 드라마나 영화나 또 학교에서 전교조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사회 전반 분야에서 광풍처럼 몰아붙이는 이 민족이라는 허구의 개념, 반일 선동의 개념. 제가 얼마 전에 이 어떤 후배하고도 참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지만은 그 반일 선동에 말려드는 게 왜 친북적인지, 왜 종북으로 수렴되는 것인지 그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하고 제가 대화를 한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광풍 이후에 북한식 대남 전술 용어식을 빌려서 말하자면 결정적인 시기가 왔다고 생각될 때 김정은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문재인 씨와 손을 잡고 얼싸안고 평화협정을 맺었다. 우리 이제 전쟁 없다 한반도에서는 라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바람을 좌익 시민단체부터 높이게 되겠죠. 그리고 연방제 통일 정책을 발표하고 선포하는 게 아마 그들의 최종 목표일 겁니다.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칼럼에서 제가 놀라운 거는 이런 자들은 이미 임종숙 씨도 있고 신은미라는 그런 여성도 있었고 깜짝깜짝 세상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 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나도 편안하게 김정은 리더십을 배우자고 하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렇게 비록 한국일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신문에다가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광풍의 시대는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을 쓰는 이 작자의 내용이 놀라운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그다지 반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놀랄 일은 많이 있습니다. 인민조국 씨가 자신을 사회주의자다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TV 앞에서 말해도 큰 반향이 없었죠. 오히려 그 사람을 지지하는 청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 씨와 추미애 씨가 토지 공유 개념이라는 말을 해도 큰 반향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남북 좌익들이 생각하는 결정적인 시기가 거의 도래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탄핵 국면에 이은 대선 때 아마 공무원 조직에서도 대거 반박근혜로 돌아섰을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연금 제도를 손질하려고 했죠. 어디 감히, 그죠? 공무원 집단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누가 정권을 잡든 자기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정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10분, 100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그 연금이라는 거, 그거 하나 보고 더러워도 참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연금이라는 게 담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또 정교조 8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대한민국 아이들 빨갛게 물들여온 정교조 교사들,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아니 공부하는 머리로는, 시험 문제 맞추는 머리로는 대한민국의 1%들이 거기 다 모여 있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또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을 대충은 짐작은 할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은 걸까? 정말 그렇게 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무사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단 1순위입니다. 처단 1순위.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으로 기록이 될까요? 저는 지금의 시간이 대한민국을 되돌이키기에, 다시 세워 일으키기에 얼마나 늦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의 지식으로는. 하지만 굉장히 위급하다라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려고 이렇게 영상도 찍는 겁니다. 제 영상에서 앞쪽 영상에서도 보시면 여러 가지 나름의 일들은 했는데 미흡합니다. 물론 제 생업을 해나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니 혼자 애국자냐? 저는 절대로 내가 애국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길 바라고 제 꿈을 이뤄 나가길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런 영상도 찍는 겁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걸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그 후보 활동을 하면서 입고 다니는 점퍼에 앞가슴 쪽에 어떤 자기의 캐치프레이즈를 새기잖아요. 그 글씨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깨동무체라는 글씨체가 있습니다. 일명 신영복 글씨체라고 합니다. 간첩 신영복요.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했을 정도니까 놀라울 세상이겠습니까만은, 그 간첩의 글씨를 명색 자유한국당 후보라는 사람이 점퍼에 새기고 사진도 찍고 입고 다니는 걸 보고 제가 그분의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귀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사소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깃발, 그리고 어떤 글씨를 이런 것들이 우리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은 상징부터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틈부터 허용해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별나 보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시선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체면을 차리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걸 하려고 하다가도 발목 잡힐 경우도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저도 되게 별나 보일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뭐 지적을 한다거나 또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 전화 응대하는 그 담당자들을 불쾌하게 만든 적은 없습니다.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해 주면은 완전하게 공감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다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별나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늦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늦어버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대한민국 70년 동안에 우리가 이뤄왔는 이 성취,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시한 그 윗대 리더들, 이런 사람들의 감사함, 그걸 생각해서라도, 또는 지금껏 대한민국에서 기여한 바 하나도 없이 민주화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그 용어 하나를 들고 늘 반대를 외쳐오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해오던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하이제킹 해버린 이것을 봤을 때 절대로 질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겨내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많습니다. 얼굴이 너무 굳어진 상태로 영상을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내용이 내용인지라 이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게 되네요. 될 수 있으면은 재밌게 살고 즐거운 영상을 남기고 싶은데 자꾸 이런 영상을 남겨서 유감입니다, 저로서도. 하지만은 누군가는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이런 주제로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감사합니다.